욕실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따뜻한 물로 얼굴을 헹굽니다. 몇 초 후 수도관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네요. 그러더니 순간 얼음 조각들이 여러분의 손에 떨어집니다. 놀라서 펄쩍 뛰어올랐는데 벽 뒤에서 이웃이 비명을 지르는 게 들렸어요. 아마 이웃도 샤워 중이었을 거예요. 손잡이를 당기는데 물이 흐르지 않아요. 대신 수도꼭지에서 두꺼운 얼음 막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드름처럼 보이네요. 부엌에 가서 물 한 병을 가져왔는데 잔에도 물을 따를 수는 없어요. 물이 얼어버렸습니다. 주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에서 포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시의 모든 물이 얼었고 이로 인해 상수도가 붕괴되었습니다. 원래 물은 구부러진 파이프를 통해 자유롭게 흘러다닙니다. 복잡한 하수도를 통해 위아래로 옆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나서 물이 얼음으로 변하고 팽창해버렸습니다. 플라스틱 파이프와 금속 파이프는 이를 견딜 수가 없죠. 결국 파이프가 터져버렸어요. 만약 이 물이 다시 액체가 된다면 도시는 즉시 물에 잠길 것입니다. 모든 물은 지하에 축적되었다가 위로 올라오죠. 하지만 지금은 물이 몇 초 만에 얼어서 수백만 톤의 얼음이 거리 아래에 생겨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아마존과 아프리카 사바나의 열대 정글은 높은 대기 온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호수, 강, 연못이 얼어붙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얼음이 지구 전체의 온도를 낮췄습니다. 바싹 마른 사막은 더 추워지고 북극도 더 추워졌습니다. 물을 녹이려고 주전자를 틀어도 작동이 안 돼요. 도시를 먹여 살리는 수력발전소가 고장나서 전기가 끊겼기 때문이에요. 밖에 나가보니 얼어붙은 물병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며 벌벌 떠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도시 분수는 얼음 조각품으로 변했습니다. 공원에 있는 호수는 하키를 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가 되었습니다. 밖이 금세 추워져서 벌벌 떨고 계시는군요. 몇몇 사람들이 도시광장에 모닥불을 피우고 그 옆에 병을 두었습니다. 불이 물을 녹여줄 거예요. 여러분은 불 옆에서 몸을 데우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기로 했어요. 지구의 모든 폭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수천 킬로미터의 얼음을 파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을 태운 헬리콥터가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날아갑니다. 작은 얼음 조각이 휴대폰 화면에 떨어져 긁힌 자국을 남겼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얼음이 땅에 떨어져 유리처럼 깨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붕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나무 아래로 달려가고 있어요. 얼음으로 된 비가 땅에 내리고 차를 긁고 유리창을 깨뜨립니다. 비가 그치자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얼음덩어리가 여러분 발 밑에서 밟히고 있어요.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물이 얼었던 그 순간 많은 서퍼들이 세계 곳곳의 해변에서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기 큰 파도에 맞춰 노를 젓는 서퍼가 서핑 보드 위에 서 있군요. 파도가 일고 뒤틀리더니 멈췄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서퍼는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얼음을 뚫고 조심스럽게 언 물고기를 꺼내야 합니다. 모든 바다 생물들은 살아있습니다. 그저 극저온 수면을 취하고 있을 뿐이에요. 매일 구조대원들은 얼음 속에 갇힌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수영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에는 이제 살얼음이 가득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소리를 지르고 얼굴 근육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대원들이 얼음에서 꺼내주기를 기다리면서 몇 시간을 보냅니다. 대형 선박의 화물 운송도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상품과 천연 자원의 수출입은 불가능합니다. 석유가 배로 빠르게 운반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연료 부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세계 경제도 불안정해집니다. 사람들은 병으로 물을 녹이기 위해 가정용 히터를 사모았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고 모두 양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비 조각을 모읍니다. 쇠 양동이에 그 얼음을 녹이고요. 도시에서 수력발전소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과 다른 주민들은 얼음을 녹이기 위해 바로 길거리에 모닥불을 피웁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진정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초와 식물성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 덕분에 신선한 공기의 50% 이상이 지구에 공급되는 거고요. 지금은 모든 것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산소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몇 달 후 사람들은 점점 호흡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점점 더 많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파란 하늘이 회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비는 더 이상 숲과 정글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괴하고 있죠. 나뭇잎 식물들이 얼음덩어리 아래에서 찢어지고 있어요. 농사도 망치고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의 식량 공급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화산은 많은 이산화탄소와 열을 배출합니다. 얼어붙은 모든 물을 녹일 수는 있지만 수백만 년이 걸릴 겁니다. 지구의 온도가 떨어져 녹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남쪽 나라들의 해안에서는 얼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구를 재난으로부터 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사건들은 물이 아닌 육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덕과 산기슭에 위치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피를 하고 있어요. 산과 지하에 호수와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가능한 한 멀리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이 얼면서 지하 통로 안이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수도 파이프에 생긴 것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산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산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위와 언덕이 작은 마을 위로 굴러 내려갑니다. 지진은 나무와 집을 지하로 꽂아버립니다. 이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얼음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가벼운 금속으로 우산을 만들었어요. 만약 날씨가 나쁜데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면 금속 우산에 떨어지는 얼음의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이기 때문에 헤드폰이나 귀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식물과 농작물을 얼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농장과 들판 위에 거대한 투명한 돔을 놓았어요. 돔에는 투명한 고강도 원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얼음 조각들은 원단을 찢지 못하고 돔 위에 남게 돼요. 태양이 얼음을 녹이기 시작하면 얼음은 배관망으로 스며들어 땅에 물을 줍니다. 과학자들은 초강력 전기 충전소를 만들어 바다의 여러 곳에 설치를 했어요. 정거장에는 바다 깊이 긴 터널을 만드는 큰 드릴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강력한 원자로가 그곳에 놓입니다. 이 충전소에는 방사선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일단 원자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물이 녹게 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녹으면 원자로는 바다에서 제거되고 그 후에 따뜻한 물이 얼음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수십 년이 걸립니다. 바다가 녹고 있는 동안 도시 사람들은 하수도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어요. 먼저 강력한 히터를 각 집에 설치해서 얼음을 천천히 녹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관공들은 부서진 파이프를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지구 기온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비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무해한 화학 시약을 합성해냈습니다. 매일 초음속 비행기가 비구름을 통과해 날면서 작은 얼음 덩어리를 물방울로 바꾸는 물질을 분사합니다. 바위에 얼었던 물이 천천히 녹으면서 새로운 산사태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지진학자들은 지하수의 활동을 감시하는 스캐너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캐너는 얼음과 지면의 온도, 공기와 토양의 밀도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지진 모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난이 언제 시작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몸 주위가 약간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마치 부드럽지만 무거운 담요 아래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고 아무것도 하기 귀찮아요. 다행히도 여러분은 이 담요를 옮길 힘을 내요. 눈을 뜨니 이상해요. 어떤 푸른 빛에 둘러싸여 있어요. 눈을 비비고 싶은데 손 대신 촉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겁에 질린 것과 크라켄으로 변한 것이 믿기지 않는 부분은 건너뛰어 볼까요? 며칠 동안 존재에 관한 공포, 당혹스러움, 그리고 완전한 광기를 겪은 후에 마침내 진정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가장 무서운 해양 괴물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 자, 그 무거운 담요는 수압이었어요. 여러분이 숨어있는 깊이에서는 엄청나죠. 이걸 견딜 수 있는 생물은 거의 없어요. 거기로 승용차를 가져가면 무거운 물의 무게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크라켄이에요. 어떤 자보다 강하죠. 여러분의 몸은 이런 환경에서 붕괴되지 않아요.
두꺼운 탄력성이 있는 피부는 어떠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고 강한 근육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여긴 파란 빛이 나요. 너무 깊이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수압 때문에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은 망원경의 렌즈처럼 수면에서 오는 빛을 포착할 수 있는 거대한 눈을 갖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이 깊이에서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야간 두시경 장치 같은 게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푸른 빛을 볼 수 있죠. 이 깊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끝없이 무거운 공허함만이 있을 뿐이죠. 몇 마리 물고기와 침몰한 배들의 잔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만나는 바다 생물들은 꽤 특이해요. 아귀들이 있고 온갖 모든 종류의 투명한 오징어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여기선 대왕 오징어가 유일한 친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왕 오징어들에겐 왕과 같은 존재예요. 일반적으로 해저 가까운 곳에서 노는 건 꽤 지루해요. 자고 먹는 게 다죠. 더 많은 간식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헤엄쳐가는 게 최선일 거예요. 올라오니 여러분 주변의 물이 더 밝아져요. 점점 더 많은 햇빛이 이곳으로 도달해요. 그리고 드디어 바다의 다른 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거북이, 상어, 해파리, 문어, 가오리는 여러분을 발견하자마자 잽싸게 도망가요. 해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요. 해파리는 신경 안 써요. 식사할 곳을 찾다가 물고기 떼를 발견해요. 좋아요, 여기 점심거리가 있네요. 식사를 마친 후 재미로 물고기와 돌고래를 겁주면서 그곳에 머물러요. 촉수를 조절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10개나 있죠. 여러분 느끼는 걸 말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손에 있던 손가락들이 당국 규대만큼 커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은 촉수를 보잉 승객기만큼 길게 늘릴 수 있어요. 또 빨판도 있어요. 어떠한 생명체도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잡을 수 있어요. 촉수 덕분에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요. 먼저 그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나서 그것들을 함께 누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강한 물줄기는 모든 물고기를 옆으로 밀어내요. 흰 긴수염 고래가 있네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옆에선 강아지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영하고 먹고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들을 겁주고 그게 다예요. 인생이 좀 지루하네요. 그리고 얼마 오래 지속될까요? 100년, 1000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가요. 밝은 햇빛에 눈이 거의 멀 뻔했네요.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요. 물이 조용해요. 바람이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앞에 작은 점이 하나 있어요. 와, 돛이 달린 커다란 나무 배네요. 마침내 재미를 볼 수 있겠네요.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에 대해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배를 향해 행복하게 헤엄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아마 꽤 무서워 보일 거예요. 그물에 걸렸어요. 얇아서 쉽게 뜯어서 수면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가판에 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소리를 지르고 다양한 방향으로 달려요. 이봐요, 여러분 어디 가요? 그냥 같이 놀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엄청 작아 보여요. 어부들은 여러분에게 작살과 도끼를 던지지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무 가판에 촉수를 하나 올려놓고 실수로 그걸 부러뜨렸어요. 배 전체가 성냥갑처럼 부서지기 쉬워요. 네,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돌아서다가 실수로 배를 뒤집어요.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물속에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그들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촉수가 충분히 있어요. 모든 낚시꾼들을 잡았는데 그들의 눈에서 공포가 읽혀요.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를 다시 물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가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 다음 배를 밀어내고 육지를 향해 헤엄쳐가요. 하지만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해요. 여러분이 구한 선원들이 어떻게 거대한 괴물을 만나 살아남았는지 모두에게 말해줄 거예요. 모두들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말할 테지만 아무도 여러분이 그들을 구했다는 건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바다 깊은 곳으로 돌아와 잠이 듭니다.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수도꼭지에서 싱크대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눈을 뜨고 주변의 희미한 섬광을 봐요. 오, 흥미롭군요. 헤엄쳐 올라가 뇌우가 여러분을 깨웠다는 걸 깨달아요. 꽤 심각한 것 같아요. 하늘은 검고 파도도 엄청나요. 이 혼란 속에서 큰 배가 항해하는 게 보여요. 이 배는 여러분이 전에 봤던 것과는 달라요.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화물선이라서 돛이 없어요. 여러분이 몇백 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탑승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채고 신호탄을 발사해요. 밝은 빨간색 불빛에 눈이 멀어요. 여러분이 촉수를 펼쳤고 실수로 배를 밀었어요.
배는 무겁고 뒤집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 기술이 발전한 것 같네요.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어요. 촉수로 배를 잡아주려고 하지만 탑승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은 그들의 반응을 이해해요. 거대한 괴물이 어둠의 심연 속에서 나와 그들의 배를 움켜쥐었어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걸 보는 건 썩 기분이 좋지 않기에 헤엄쳐 떠나기로 해요. 기분이 상한 채로 해저 근처에 숨어 있어요. 알고 보니 크라켄이 되는 건 그다지 즐겁지 않아요. 물고기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지만 물고기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여러분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너무 외롭다고 느껴져요. 점심을 먹고 다시 잠이 듭니다. 이봐요, 크라켄씨. 제 말 들리세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서 겁에 질려 몸서리를 쳐요. 누가 그랬죠? 플라잉 더치맨에 대한 이야기가 다 사실이었던 건가요? 방금 귀신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들었나요?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는 거 이해합니다, 크라켄씨. 그러니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오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몇 분 후에 여러분은 물 밖으로 나와 거대한 비행선을 봐요. 수면 위에 바로 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환상적인 건 가판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과 동정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중 이상한 헬멧을 쓴 남자를 눈치채요. 안녕하세요. 이 텔레파시 장치 덕분에 당신과 대화한 사람이 저예요. 당신도 뭐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들을게요. 24세기예요. 사람들은 동물과 물고기가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발명했어요. 그들은 거의 모든 생물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 본능에 따라 산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는 뇌 활동을 감지했어요. 바로 여러분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존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마침내 수세기 동안의 외로움이 끝이 났어요.